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3월 11일 국내 시장은 중국 땡땡 확진자 재증가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세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아직까지 구독회원이 아니신 분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다시 이제 땡땡 확진자가 재증가하는 이런 우려감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5% 이상의 어떤 급등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여기에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책 브리핑에 불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간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아주 급등을 보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제로 감세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이제 전날 이제 마감에 발표했던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약효는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도 지금 현재 어설픈 정책을 가지고 이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재확인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 제2의 제3의 카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AACR 미국 종양학회가 연기됨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락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려는 이런 시장 심리가 강한 이런 흐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 순응하면서 중요한 자리, 아주 변곡점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변동세 장세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내일 또 3월 콜드로플 위층데이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내 마녀가 춤춘다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1898, 1800대 영역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저께 저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깨고 내려오니까 시장은 지금 조금 불안한 이런 시장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개인 투자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오늘 6,879억의 공격적인 매도, 선물시장에서도 3,000계약의 매도를 3,000억의 매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저점의 신뢰는 없는 거다. 특히 개인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안겨주는 지금 현재 패닉의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분명하게 과매도 국면입니다. 따라서 아래로 따라가서 비이성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시장에 휘둘려서 감성적인 판단을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서 급변해 갈 수도 있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추격 매도를 자제하고 현금은 조금 유지하면서 지금은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도 1900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아래로 압박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실적과 수급이 동반될 수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고, 위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가격 마디는 2040이에요. 2040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는 자리로 보고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을 보니까 코스닥은
외국인이 2,6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는 탄력적이지만 내릴 때도 탄력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AACR이 연기 소식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시장 코스닥도 과도한 매도 구간에 분명히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과도한 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가격 마디까지 강력한 이런 반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591이 실내에 있는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인터벌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600선 이하에서는 지금 현재 회사 내용이 괜찮고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 받쳐주는 종목 중에서 낙폭 과대주를 고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코스닥도 지금은 지수가 반전의 고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공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그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던 이 시황은 국내에서 아주 거의 정확도로 보면 거의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보겠고, 3월 11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 옥스입니다. 실리콘 옥스이고요. 실리콘 옥스는 뭐 지금 현재 일단 뭐 최근에 그 LED, OLED 구동칩의 매출이 계속 증가세가 있고, 이러한 것이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42,950원을 찍고 연속적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회사는 OLED의 매출 비중이 42%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OLED 쪽이 업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을 확실하게 다 반영한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분기, 4분기, 지난 4분기부터 금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34,000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하에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래서 34,000원에서 32,800원까지 매수하고, 아래 라인을, 손절 라인을 31,500원,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는 38,500원, 그러니까 241선이 있는 자리까지 열어두는 스윙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꼭 단기적인 이런 관점보다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자, 파인 테크닉스는 기본적으로는 뭐 통신 장비도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IT 부품 업체이죠. IT 부품 업체. 특히 이제 메탈 프레스,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이나 다이캐스팅으로 유명한 그 내장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폴더풀에 들어가는 그 내장 힌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ZT 폴립이 나와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금년도에 연결될 거다. 지난해에 이제 턴어라운딩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는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현재 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의 경우에는 가격의 마디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윙의 맛이 있고, 지금은 아래로 쌍바닥이 나오면 이렇게 와서 쌍바닥을 치고 위로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3,425원, 그리고 3,300원에서 매수하고 3,1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4,200원까지 지금 목표치로 놓고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칩센 미디어입니다. 칩센 미디어이고요. 칩센 미디어는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주로 이제 이 회사는 그 비디오 IP 기술이 탁월한 이런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IP의 품목 매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이 라이선스에 의한 로열티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2019년 3월부터 매출이나 이런 쪽이 한 50%씩 가파른 신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배열 모두에서 21선을 깨고 들어왔지만 61선이 241선을 상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중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185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내일 매수하고 1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윗단으로는 12,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및 스윙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짧게 끊는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시장 흐르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11,600원 이상부터는 이익 실현 포인트를 잡으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네페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네페스를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네페스에 대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펌핑 전문 업체이죠.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파운더리 패키징 테스트, 그러니까 파운더리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트로 이어지는 아주 지금 현재 아주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패키징 사업과 별도로 테스트와 팬아웃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회사 네페스 아크나 네페스, 그러니까 라웰, 지금 현재 이 라웨가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부담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지금, 그리고 지금 초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패키징 아웃 사업이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설비에 대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2분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라웨가 영업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가파른 신장세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얘는 34,000원, 이 자리에서부터 32,800원, 평단을 33,000원 전후로 잡아주면 좋아요. 지난번에는 평단을 29,000원대에서 매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포인트를 잡고, 위로는 쌍봉의 자리 38,000원까지 오픈한 전략이 필요하다. 밑단으로는 이렇게 와서 38,000원, 아래로 손절 라인은 31,000원으로 잡고 가는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대형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대형주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오늘 44,200원으로 최저점이 나왔어요. 여기 파동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여기가 9일이었고요. 여기가 하락이 10일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5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적 인터벌로는 아래로 지금 이번 주가 저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요. 이쪽 파장에서 이렇게 연장 파장으로 보면 이게 A, 이게 B, 이게 C라면
A가 C보다 적다. 그러니까 C파동이 크다 이렇게 보면 C파동의 A파동의 1.618배 되는 자리가 4,400원대예요. 아니 43,000원대입니다. 이 43,000원대이고 이 파장 그러니까 지난번 53,000원에서 42,000원대로 내려오는 이 파장 있죠. 지난번에 이 파장을 보면 지금 요 종목의 경우에는 그 41,000원까지 오픈돼야 돼. 여기 이쪽에 대등파동이 나오면 41,000원까지 보면 43,000원대에서부터 41,000원까지가 적극적인 매수 자리다. 그러면 내일 44,300원 이하로부터는 지금 현재 2회 또는 3, 4회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보다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단기적인 목표는 위로의 단기적인 목표는 위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직전의 고점인 49,000원 전후를 열어두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이 회사는 특별히 손절 라인을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44,3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고 손절 없이 지금 현재 49,000원까지 스윙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이제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한번 드리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급등락을 하는 심상치 않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특집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심상치 않다. 이것은 리세션 공포를 확산시키는 이런 자리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쪽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금융공황이 시작인가? 금융시장의 팬데믹 공포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줬지만 여러분들 잘 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다.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는 큰 시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 것이요. 지금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중에서 지금 1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런 등락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 10년까지 지금 투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것을 10년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리예요. 근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자리인데 두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이 개인의 두려움이 없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큰 폭의 대박 상승이 절대 없습니다. 왜? 이 시장은 어차피 지금 현재 상위 1%가 시장의 어떤 전체의 어떤 수익들을 다 가져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99%의 어떤 시장 흐름들을 비이성적인 이런 판단을 만들게 하는 게 이 시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개인들의 매수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부동산 자금에서 들어와서 이 시장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스마트 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특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과거에 와타나베 부인이나 스미스 부인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빨리 들어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에 있는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법 자체도 선진 기법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것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융 쪽에서 조금 비선진국,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시장을 들어올린다? 여러분 절대 오산이다. 개인들의 고통을 담아내고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자금이 외국인,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면 당장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이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투매를 먹으면서 회의를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최소한 미국의 FOMC 회의 이게 왜 그러냐.
이 미국이 지금 금리를 0.5% 이게 큰 폭의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CME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미국이 그 F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0.7이나 1%에 가까운 대폭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인하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서 지금 시장을 부양하겠죠. 그만큼 이 시장이 심각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내시고 잘 견디시고 잘 버텨서 살아남으면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가파른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때 바로 지금 현재 돈이 밀고 가는 금융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전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에 보답하고자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